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뉴스메이트의 김승혜 대표님, 최희영 부대표님을 모시고 교권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고3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도 그 기사를 뉴스로 접하고 좀 진짜 심각하구나. 선생님 정말 많이 놀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생들을 정당하게 생활 지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던 네. 게 보호자분이 상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학교에서 교사가 우리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네. 수업하는 과정 중에 뭐 아이를 지목해서 아이에게 좀 창피함을 주고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셨다. 네. 이거 이제 그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냐에 대한 상담 전화를 이제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상담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네. 한 교사분이신 네. 거예요. 근데 교사분이 네. 한 보호자분이 내가 이제 정당하게 수업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분위기를 흐려서 이제 지도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이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신다. 같은 사건인데 근데 나중에 나중에 듣다 보니까 되게 동일한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다뤄야 되고 고민해야 될 거는 당사자인 이제 아이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보호자분이 좀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물어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보셔라. 그러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셔라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수업하는데 나에게 창피함을 준 것만 좀 인정하고 미안해라고 하면 학교 그래도 다니고 싶다고 한다. 왜냐면 함께 즐겁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좀 처벌적인 조치도 내렸으면 그럼 내 마음이 좀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원하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 때는 사실은 주번! 선생님이 그냥 오늘 뭐 15일이면 15번, 25번, 35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질문했는데 지금은 그런 질문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또 정서적으로 내가 힘들었다라고 네. 주장하면 모르면 일단 되게 수치심 느끼고 부끄러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나 위축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죠. 네. 사실은 신고는 막을 수 없잖아요. 변호사님 네. 잘 아시지만 네. 이런 상황에 이게 신고할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직 다 모르고 사회가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만이나 내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는 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만나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학교 교육이 진짜 정상화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받긴 했는데 네.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가 강화되고 뭐 정책이 강화돼서 해결이 될 거면 벌써 됐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시도를 했고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서 말하는 학부모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학부모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배우고 아이를 성장시키고 양육하면서 같이 알고 가야 되는데 몰랐다가 무슨 상황을 듣고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또 마음이 상해서 이걸 뭔가 표출해야 되니까 신고, 문제, 민원 이렇게 표출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맨날 이렇게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런 사건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 늘 하면서도 고민인 게 이게 맞나. 학교에 정말 사법이 완전 들어간 거잖아요. 모든 게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원래 상담해 주시잖아요. 네. 사실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참. 그런데 네,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안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결과를 거야. 쭉 보면 네.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원하던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 결국엔 굉장히 시간과 돈을 많이 소비하고 뒤늦게 후회할 때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과를 좀 한번 예측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대응할 때 그 배제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 그럼요.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난이 폭력이 되는 네. 순간 저희 함께 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아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가장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놓치고 보호자분들이 본인의 어떤 감정과 내가 어른이니까 내 판단이 맞아 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끌고 가시면은 정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 아이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서 아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제 이 정신적으로 또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늘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근데 보호자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 좋은데 못해서 사실은 또 다른 문제로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 하나가 발의됐는데 이제 학부모한테 이런 그게 뭔데? 상황을 고지했는데 네. 이 학부모가 아이의 상황? 네, 아이가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아, 뭔가 정신적으로 네,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네. 고지를 했는데도 네. 학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네. 응하지 않고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면 이제는 그냥 그 조치를 원래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상담이나 상담과 치료를 할 수 무조건 있게끔. 네, 이제 보호자 동의 없이도? 동의 없이도 몇 번 했는데도 어.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그거를 책임지지 않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지금 발의는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을 통제하거나 그쵸. 또 제어가 조절하지 안 되는 못하고 거죠. 네. 또 이런 굉장히 타인을 위해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속상하셔도 인정하고 빨리 도와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부모들이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또 방치되고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분께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갔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네. 학교 변호사 김영미였습니다.